2022년 12월 6일 폴란드 북부의 그디니아 항구, 살을 애는 듯한 겨울 바닷바람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부두 끝에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도 항만 관리자도 아니었어요. 바로 폴란드의 국가 원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타국에서 오는 화물을 받겠다고 그 궂은 날씨에 한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간 겁니다. 전 세계 외교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도대체 대통령은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걸까요? 저 멀리 안개를 뚫고 거대한 수송선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와 K1 자주포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중한 쇠사슬 소리와 함께 배의 해치가 열리고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박힌 전차가 웅장하게 땅을 밟는 순간 두다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이 무기를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의 수천조 원, 그 거대한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인류가 30년 넘게 누려왔던 달콤한 평화의 시대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지구상의 국경선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4년째 이어지며 유럽의 곡창지대를 피와 쇳덩이로 뒤덮었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든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죠. 아시아는 다를까요? 중국의 군함들은 대만을 포위하고 있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냉혹한 투자자의 눈으로 이 비극을 바라보면요. 자욱한 포연 너머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돈의 이동이 보입니다. 공포.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자 국가 차원에서는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제니까요.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미친 듯이 지갑을 열고 있어요. 노인들의 연금을 깎고 아이들의 교육 예산을 줄이고 심지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길을 쓰고 늘리는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수천조 원의 눈먼 돈이 무기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제발 우리 국민을 지켜줄 무기를 지금 당장 내놔라. 이것이 지금 유럽과 중동, 아시아 국가들의 절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돈을 트럭으로 쌓아들고 줄을 서도 무기를 제때 살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공장은 주문 폭주로 마비됐고 전통의 명가 유럽의 공장은 부품이 없어 멈춰 섰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안보 공백 사태가 벌어진 거죠.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국방장관들의 눈이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슈퍼사이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탱크와 자주포를 넘어 잠수함과 우주로 뻗어가는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왜 지금 우리가 K방산을 주목해야 하는지, 왜 이것이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주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주도할 구조적 성장주인지 그 냉혹한 투자 논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투자의 제일 원칙, 정부의 예산이 쏠리는 곳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죠. 지금 전 세계 정부의 예산은 단 하나, 재무장으로 귀결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이른바 평화 배당금을 누렸어요. 더 이상 국가 간의 전면전은 없다는 믿음 아래 미국과 유럽은 국방비를 줄여 경제 성장과 복지에 썼습니다. 탱크 공장을 닫아 쇼핑몰을 만들던 시대였죠.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순간 이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 숫자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유럽의 맹주 독일입니다. 2차 대전의 전범국이라는 멍해 때문에 군사력 강화를 금기시했던 독일이 숄츠 총리의 입을 빌려 시대의 전환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즉시 철천억 유로, 우리 돈 약 140조 원의 특별 방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독일 연간 국방비의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독일이 다시 무장한다는 것, 이것은 유럽 안보 지형이 뿌리부터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의 거인 일본은 어떤가요? 평화 헌법 아래
방위비를 억제해왔던 일본은 GDP의 1% 룰을 깨고 2027년까지 이를 2% 수준으로 2배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망이죠.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일본의 재무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칼날을 코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는 국방비를 GDP의 1%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는 나토 권고치인 2%의 2배가 넘는 사실상 전시 국가 수준의 예산 편성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나라가 망하면 복지가 무슨 소용이냐며 국가의 모든 자원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들까지 앞다투어 국방 예산을 30에서 50%씩 증액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트럼프 리스크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공짜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했죠. 너희 나라는 너희 돈으로 지켜라. 이 메시지가 명확해지면서 각자 도생을 위한 무기 쇼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한번 무너진 안보 신뢰는 다시 회복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즉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경제학의 기본 원리, 수요가 폭발하면 공급자가 돈을 벌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치명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니에요. 서구권 방위 산업의 구조적 붕괴, 즉 공급망 쇼크입니다. 세계 1위 방산 대국 미국을 볼까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어요. 미군 자체 수요를 맞추기도 벅찬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보낼 지원 물량까지 겹치며 생산 라인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탱크 잡는 미사일 제블린, 하늘을 지키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지금 주문하면 빨라야 3-6개월, 늦으면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는 상황인 거죠. 전통의 명가, 독일과 프랑스는 더 심각합니다. 냉전 이후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전차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하고 숙련공들을 내보냈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방산기업 KMW나 라인메탈이 공장을 돌리고는 있지만 급증한 주문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이자 베스트셀러였던 레오파르트 2, 지금 주문하면 빨라야 4에서 5년 뒤에나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에요. 하청업체들이 사라져서 나사 하나, 철판 하나 구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적군은 오늘 밤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무기는 5년 뒤에 온다? 안보가 시급한 동유럽이나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죠. 전 세계 안보 시장에 거대한 공급 진공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바이어들은 돈 가방을 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24시간 공장을 풀가동하며 주문하면 수개월 내에 배송해 드립니다. 라고 외치는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K방산이 뜬 진짜 이유는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무기 기근에 시달릴 때 유일하게 즉시 공급이 가능한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이 누리고 있는 빈집털이의 실체이자 초기 주가 폭등의 가장 큰 이유였던 거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해자, 즉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한국방산의 해자는 속도와 생산성이에요. 어떻게 한국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슬프게도 여전히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이라는 명확하고 위협적인 주적과 대치하고 있기에 지난 50년 동안 방위산업의 생산 라인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이것을 온기가 도는 생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마치 현대차 울산 공장처럼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K아윤 자주포를 찍어냅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대량 생산 체제로 조립하고요. 서구권 방산 기업들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부품을 수배하는 수제작 방식이라면 한국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라인에서 속도만 높이면 되는 구조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마인 자주포를 계약했을 때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경악한 건 성능보다 배송 속도였습니다. 2022년 8월에 본계약을 맺었는데 1차 초도 물량이 그해 12월, 불과 4개월 만에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거든요. 독일이나 미국이라면 행정 처리만 1년이 걸릴 시간입니다. 심지어 한국군은 자신들이 쓸 물량을 먼저 폴란드에 내어주는 갭필러 전략까지 구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우리는 당신들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강력한 신뢰를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신뢰는 폭발적인 추가 수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만 사우디아라비아와 7조 원 규모의 천궁 II 대공 방어 체계 계약을 맺었고, 노르웨이와 K1 자주포 추가 계약, 그리고 폴란드와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K1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방산계의 아이폰이 되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또 어떤가요? K2 전차의 성능은 독일 최신형 전차의 90% 이상을 따라잡았지만 가격은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입니다. 압도적으로 빠른데 성능은 확실하고 가격까지 합리적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해자가 있을까요? K방산은 단순한 무기상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아마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이라도 공장 짓고 따라오면 끝나는 거 아냐? 중국도 제조업 강국이잖아? 하지만 한국 방산 뒤에는 산업 오케스트라라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버티고 있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업의 총체적 역량이죠. 탱크나 전투기는 방산기업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예술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째, 소재입니다. 탱크의 방어력을 결정하는 장갑판. K2 전차에는 세계 1위 철강기업 포스코가 개발한 초고강도 고망강강이 들어갑니다. 일반 강철보다 충격에 강하면서도 가벼운 이 신소재를 포스코는 바로 옆에서 무제한으로 공급해주죠. 독일 전차 공장이 특수강을 구하러 지구 반대편을 헤맬 때 우리는 트럭으로 실어 나릅니다. 둘째, 심장입니다. 55톤짜리 쇳덩이를 시속 70km로 달리게 하는 1500마력 엔진과 변속기. 과거에는 독일산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STX 엔진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현대차 그룹이 쌓아올린 엔진 기술과 부품 생태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엔진부터 변속기까지 완전 국산화된 K2 전차가 세계를 누빌 준비를 마쳤습니다. 셋째, 두뇌와 눈입니다. 최첨단 미사일의 눈과 전투기의 레이더에는 고성능 반도체와 전자장비가 필수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SA 레이더 LIG X1의 정밀 유도 기술 뒤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 산업까지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넥슨, NC소프트, 크래프톤이 키워낸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래픽 기술과 서버 관리 노하우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군사 시뮬레이터와 무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풀이 되었습니다. 즉 한국처럼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IT, 게임 전 분야에서 세계 탑티어 제조업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중국 정도가 비슷하지만 서방 세계는 중국 무기를 사지 않습니다. 이 촘촘한 민간 제조업 생태계야말로 경쟁국들이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K방산만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방산 비즈니스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진짜 이유는 바로 락인 효과 때문이에요. 무기는 스마트폰처럼 2년 쓰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한번 도입하면 최소 20년에서 30년, 길게는 50년을 씁니다. 탱크를 사면 그 규격에 맞는 포탄을 계속 사야 하고 주기적으로 부품을 갈아줘야 하고 정비를 받아야 하고 성능 개량을 해야 하죠. 이것을 MRO 시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무기 판매 가격의 2에서 3배에 달하는 돈이 이 MRO 시장에서 나옵니다. 프린터 기계를 싸게 팔고 잉크를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과 정확히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 K-와우 자주포 600문을 도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1600대를 판 게 아니에요. 향후 30년 동안 폴란드의 국방 시스템을 한국에 종속시킨 겁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한국 무기로 훈련받고 한국 교범을 읽고 한국 부품을 씁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 무기로 바꾸고 싶어도 막대한 전환 비용과 호환성 문제 때문에 쉽게 못 바꿉니다.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짓고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혈맹 수준의 결합을 의미하죠. 게다가 폴란드는 동유럽의 맹주입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같은 주변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무기 체계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전쟁 시 서로 탄약과 부품을 빌려 써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지금 유럽 대륙 한복판에 거대한 K방산 플랫폼을 깔고 있는 겁니다. 한번 깔리면 수십 년간 마르지 않는 현금을 창출하는 파이프라인. 이것이 방산 투자의 장기적인 매력입니다. K방산의 성장 스토리는
탱크와 자주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바다와 우주로 확장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입니다. 먼저 바다를 봅시다. 최근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노리는 것은 잠수함 시장입니다. 현재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조용하고 미사일을 수직으로 쏠 수 있으며 3,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독일과 한국뿐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생산 능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자막 능력이 탁월합니다. 캐나다 사업에서 한국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죠. 더 놀라운 것은 미국 해군 MRO 시장 진출입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배를 고칠 조선소가 부족해요. 미국 내 조선소들은 신규 함정 건조와 핵 잠수함 수리에 집중하느라 일반 군함 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최근 미국은 사상 최초로 한국 조선소에 군함 수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의 함정 정비 협약 자격을 취득하고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심지어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어요. 이것은 한국 기업이 미 본토에 거점을 마련하고 연간 20조 원 규모의 미국 해군 MRO 시장을 통째로 삼킬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탄입니다. 하늘에서는 KAI가 비상하고 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개발을 마치고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5세대 전투기인 KF-21은 5세대 스텔스기보다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으로 F-16을 대체하려는 동남아,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 시스템은 초소형 정찰 위성과 우주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며 방산의 영역을 우주로 넓히고 있고요.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우주 항공 해양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주를 단순 제조업 PER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 뒤에는 항상 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제조업을 폭발시켰듯 지금의 신냉전 체제는 준비된 방산 강국 대한민국에게 불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방산주는 전쟁 테마주 아니냐, 전쟁 끝나면 폭락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팩트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춘다고 해서 독일이 폴란드가 재무장을 멈출까요? 중국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일본과 대만이 국방비를 줄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세계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세계는 이미 안보를 돈으로 사는 시대로 진입했어요. 이 흐름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지속될 것을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군 이래 최대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가 돈을 쌓아들고 줄을 서는 산업,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제조업 생태계를 가진 산업, 한 번 팔면 20에서 30년 동안 고객을 가두는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는 산업. 이것이 2026년 우리가 K방산에 주목하고 투자를 고민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불안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방패이자 우리 경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창이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머니플로우에 올라타실 준비가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